지구상의 온갖 정보들이 빛의 속도로 전달되는 최첨단 정보화 시대. 지금 이 시대를 끌어가는 중심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있다. 그러나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지식과 정보를 끌어가는 중심에는 활자 인쇄술이 있었다. 서기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는 금속 활자를 사용해 책을 찍어내고 있었다. 바로 직지였다. 직지는 지금까지 지구상에 전해오는 금속 활자 인쇄물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다. 스승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제자들이 금속 활자로 인쇄한 이 책의 마지막 장에는 직지의 간행과 관련된 기록이 정확히 남아있다. 직지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백운 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이고, 책을 인쇄한 시기는 성광 7년, 즉 고려 우왕 3년, 서기로는 1377년이다. 책을 인쇄한 장소는 청주의 흥덕사란 사찰이었고, 책은 주자 인시, 즉 금속 활자로 인쇄했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남긴 것이다. 도대체 직지는 어떤 점에서 중요한 책이며 인류 문화사에서 차지하는 직지의 위치는 무엇인가? (300만 년) 전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람들은 말을 통해 의사 전달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1차 정보혁명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다가 드디어 문자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2차 정보혁명이다. 시간이 흐르며 문자는 정교하게 다듬어졌고, 드디어 금속 활자 인쇄술의 발명과 함께 바야흐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금속 활자 인쇄술로 인해 지식과 정보의 대량 복제가 가능해졌고, 따라서 지식과 정보의 대량 생산, 대량 전달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금속 활자 인쇄술의 발명, 이것이 제3차 정보혁명이다. 1946년 최초의 컴퓨터가 등장한 이후 정보의 초대량, 초고속 전달 시대가 시작됐다. 이것이 제4차 정보혁명이다. 미국의 타임사에서는 세계의 석학 수백 명을 동원해 지난 1000년 지구를 움직인 100대 사건을 선정했다. 인류의 달 탐험 등 쟁쟁한 사건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은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로 42행 성서를 인쇄했다는 역사적 사실이었다. 구텐베르크, 독일 마인츠 태생의 구텐베르크는 유럽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든 사람이다. 그의 인쇄술은 50년도 안 돼 유럽의 250개 이상의 도시로 퍼져나갔고, 각 분야에서 수많은 책들이 인쇄됐다. 지식과 정보의 흐름이 빨라지면서 종교개혁, 시민혁명,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이어져 가면서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탄생됐고, 또한 오늘날의 현대 문명을 일으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미국 타임사가 지난 1000년 최대 사건으로 선정한 이유였다. 그러나 금속 활자 인쇄술의 발명국은 독일이 아닌 한국이었다. 고려 말 이규보의 문집 동국이상국집에는 1234년경 상정 예문 50권을 금속 활자로 인쇄해 펴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 인쇄보다 무려 220년 이상 앞선 일이었다. 고려의 금속 활자 인쇄는 최소한 1200년대 초에는 시작됐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발명 초기의 금속활자 인쇄 실물이 전해오지 않고 있다. 지금 유일하게 전해오는 고려의 금속활자 인쇄 실물은 오직 직지뿐이다. 우리나라 인쇄술의 역사는 8세기 중반 목판 인쇄술로부터 시작된다.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 책을 만드는 이 목판 인쇄는 일단 목판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 번 반복해서 책을 찍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정적인 단점은 다른 종류의 책을 찍을 때마다 목판을 새로 깎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의 문제였다. 그러다가 목판 인쇄의 한계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인쇄술이 등장했다. 바로 금속활자 인쇄술의 발명이다. 인간이 찾아낸 가장 완벽한 재료인 금속을 녹여 글자를 하나씩 만든다. 그리고 이 글자들을 조립해 판을 짜서 원하는 책들을 단시간 내에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금속활자 인쇄술. 도대체 고려는 어떤 나라였기에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 인쇄술을 만들어 사용했던 것일까? 918년 태조 왕건에 의해 고려가 세워지고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교육과 학문에 열정을 쏟는다. 성종대에 이르러 국립대학인 국자감이 설립됐고 이미 태조 왕건 때 국립도서관인 내서성이 들어섰다. 그리고 비서성, 서적포, 서적원 등 시대마다 이름은 달리했지만 도서관의 위상은 매우 높았다. 도서관 정각에는 책이 가득 쌓여 있었고 개성거리에서는 책 읽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고 전한다. 또한 고려사에는 고려 선종 8년, 즉 서기 1091년 송나라의 사신이 고려에 와서 약 5,000권의 책을 특별히 주문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의 책이 얼마나 많았으면 송나라에서까지 이렇게 많은 책을 특별히 주문했을까? 고려는 한마디로 책의 나라였다. 이런 높은 문화적 배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금속활자 인쇄술이 나왔을 것이고 지방도시인 청주에서까지 금속활자 인쇄술을 사용할 정도로 당시 고려의 문화적 수준은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었다. 세계 최초로 고려인들이 발명한 금속활자 인쇄술은 조선으로 이어지며 더욱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운다. 태종 3년, 서기 1403년 금속활자 인쇄를 전담하는 주자소가 세워지고 세종시대는 한글 창제 직후 한글 활자까지 만들었다. 최초의 한글 금속 활자본인 월인 청강치곡의 인쇄만 해도 구텐베르크의 성서 인쇄보다 8년이나 앞선다. 당시 고려가 세계 최고의 지식정보 문화 강국이었음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금속활자 인쇄술, 그리고 유일한 실물 증거인 직지. 그러나 직지는 아직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전해오는 직지 한 권은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문헌실 특별서고 깊숙이 보관돼 있다. 직지를 프랑스로 가져간 콜랭 드 플랑시, 주한 프랑스 초대 공사로 부임해온 그는 1890년대 말 이 땅에서 직지를 만났고 책 표지에 이 책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물이라고 썼다. 그리고 그는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 때 역사상 처음으로 직지의 존재를, 또 직지의 가치를 세계인에게 알렸다. 1911년
직지는 프랑스의 유명한 골동품 경매장인 드루오 경매장에서 한 개인에게 팔렸다. 그리고 직지를 사간 앙리 베베르의 유언에 따라 1952년 직지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5년) 청주시 운천동에서 직지를 인쇄한 역사의 현장 흥덕사지가 발견됐고 정부는 이곳을 사적 315호로 지정했다. 그리고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인쇄했던 직지를 영원히 기념하고 세계에 자랑하고자 1992년 청주 고인쇄 박물관을 세웠다. 2001년 직지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다. 드디어 직지가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고 세계 속에 우뚝 선 것이다. 청주시에서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9월 4일을 직지의 날로 정하고 직지 축제를 시작했다. 시민들 가슴마다에 직지의 소중한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04년 유네스코 직지상이 제정됐고 경년제로 시행되는 직지상은 2005년 첫 번째 수상자에 이어 2007년 두 번째 직지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제 직지는 청주의 직지, 대한민국의 직지를 넘어 세계 속의 직지로 빛나고 있다. 지금 반도체를 비롯한 IT와 인터넷 분야에서 세계 최강을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명한 선조들의 위대한 유전자가 오늘 우리에게 구현된 결과일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했던 그 높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21세기 다시 세계 속의 주역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